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충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요 문장에서 이것은 이전의 y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전 y좌표. 터틀의 y좌표. 이전이라고 보다 현재라고 하는 게 좋겠죠. 현재 있는 터틀의 y좌표. 자, 그 다음에 요 수식, 자, 요 uy가 요 앞에서 uy가 있고 또 앞쪽에 여기 uy 있죠. 또 나중에 ux도 할 건데 요 ux와 uy를 보면 요 식은 요 전체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v0 사인 세타 t 이런 공식 있었잖아요. 요 공식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dy가 되는데 이 dy가 다음 y좌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dx 마찬가지 여기서 현재 x좌표 터틀의 x좌표를 구하는 메소드가 x 코디네이터입니다. x좌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ux가 있었는데 ux하고 대입해서 보면 이게 v0 코사인 세타 t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면 이게 dx가 되고 이놈이 다음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좌표 xy 좌표가 있을 때 여기 터틀이 있을 때 터틀은 서클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x 방향으로 dx만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이렇게 dx만큼 이렇게 dy만큼 갔을 때 그때 요 점이 다음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go to dx dy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점이 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고 요 dx dy를 여기서 계산했다. 그래 화일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긴 지금 크게 그렸지만 이게 조밀하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누가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키보드에서 업 방향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80도 미만이면 정상이고 120도 미만이면 주의고 120도 이상이면 화재 글자를 표시하는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이 온도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키, 아래 내려가는 키, 그걸 이용해서 조절을 하죠. 80도 이하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흰색으로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키를 조절을 해서 80도가 되면은 80도까지는 이렇게 청색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0도가 되면 화재 이렇게 이제 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는 그런 예제를 봅니다. 자,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런 풀이를 미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해볼 것을 권장하는데, 미리 해답부터 보면 당연하지만은 이걸 덮어놓고 먼저 알고리즘을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이런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보기 전에 혼자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알고리즘을 만드는 능력도 길러지고 문제풀이,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동영상 강의니까 내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풀이를 같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혼자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답하고 맞춰보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게 컬러를 나타내는 리스트입니다. 이름을 컬러 스테터스라고 했네요. 그리고 요거는 alert, 경고를 나타내는 스테터스입니다. 처음에 디폴트로 온도, 요거는 C는 셀시어스, 습시 온도를 뜻하는 C겠죠. 자, 요 함수가 하나 있네요. check fire. 80도 이하면은 스테터스를 제로로 하고 120도 이하면은 스테터스를 1로 하고 아니면 2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else에는 언제 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80에서부터 120까지는 80 이하면 요거니까 그 이상 120까지는 이게 되고, 그럼 요거는 120부터네요. 120도면은 이게 false가 되니까 여기 와서 120도부터니까 120도 이상 이 되면은 스테터스 2. 그러니까 이 가지고는 뭘 찾느냐 하면은 요게 제로고 요게 1이고 요거 2니까
화재라는 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컬러도 여기 2니까 이 레드라는 걸 찾겠다 이 소리죠. 물론 80 이하면 스테타스가 제로니까 정상. 그리고 색깔은 화이트. 여기 1이 되면 주의 색깔은 블루. 요걸 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칼럼이 아니네요. 여기 1칼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 칼럼은 안으로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4칸 정도 안으로 이렇게 인덴테이션 주고 들어왔죠. 요 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칼럼은 여기서부터 요거는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에 있는 함수의 바디죠. 자, 이렇게 이제 스테타스를 제로냐 1이냐 2냐 요걸 이제 결정한 다음에 일단 화면을 지우고 홈이라는 것은 터틀의 처음 위치 00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항상 화면은 중앙 정가운데가 00니까 이쪽으로 터틀을 위치시키겠다는 거죠. 홈. 그리고 펜을 다운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필 컬러는 이제 도형이 그려지면 색깔을 뭘로 채운다 하는 거고 begin fill and fill 사이에 서클 20 그러면 20만큼의 반지름 20 인 원이 그려지죠. 그리고 색깔을 채워라. 그럼 무슨 책입니까? 필 컬러라는 이 면을 채울 색깔이 요 위에서 정해졌으니까 그걸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도형 begin, fill and fill 안에서 만들어진 도형을 색깔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색깔이 뭡니까? 컬러 스테타스의 스테타스. 아까 번에 이 앞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이 스테타스가 2면은 컬러가 레드라고 되어 있었죠. 그 레드를 찾아서 이제 색깔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펜을 업하고 go to 마이너스 22, 50으로 갔네요. 자, 이 마이너스 22, 50이 어디냐? 바로 요 원이 20이었잖아요. 서클이 20이니까 요 위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원점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에 50은 약간 위가 될 겁니다. 여기로 이동을 했다. 왜? 펜 업하고 이동했습니다. 아무 선이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동한 겁니다. 라이트 하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이 라이트는 역시 T의 메소드입니다. 터틀의 메소드. 네, 여기 갈로 안에 있는 이것을 이 터틀 화면에 라이트 하기 위해서 요리 이동한 겁니다. 자, 라이트 하기를 alert status 요거 역시 리스트였죠. 그래서 스테타스가 2라고 가정하면은 화재입니다. 그래, 화재라는 상태를 여기에 이렇게 라이트 해주고 그리고 템프 C 그러니까 현재 온도가 120도면은 120도 이렇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S, %D 한 것은 C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에서 라이트 혹은
C에서는 물론 printf라고 쓰죠. 그렇지만 그때 사용하는 포맷을 줄 때 %라고 씁니다. 그래서 C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C 스타일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s와 %d 사이에 콜론이 있네요. 여기 이제 콜론이 하나 들어갑니다. %s는 스트링을 찍는 거니까 뭘 찍느냐 하면은 요 내용을 %s로 찍습니다. 그래서 문자 열로 찍어라. 그리고 콜론 찍어라. 그리고 요 %d는 d가 데시말인데 인테저로 찍어라 이 말이죠. 정수형으로. 무엇을? 요 템프 C를 정수형으로 찍어라.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가 있는 이것을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할 대상은 %라고 주고 갈로 안에다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이니까 꼭 이렇게 쓰고 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키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1칼럼부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로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아까 번에 120도까지 우리가 온도를 높였다면은 그 값이 템프 C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글로벌 변수기 때문에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템프 C가 80도보다 이하면 키를 이제 업 한다는 거는 나중에 뒤에서 보면 요 키,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요 이름이 업입니다. 업키. 업키를 클릭할 때마다 80도 이하면은 5도씩 증가합니다. 만약에 80도 이하면은 10도씩 증가하네요. 그리고 체크 파이어를 콜 합니다. 요거는 함수 이름이니까 함수를 찾아야 되죠. 바로 키업 할 때 온도를 이렇게 올리고 5도 올리거나 10도 올리고 체크 파이어를 콜 합니다. 체크 파이어는 앞에서 했던 이 함수죠. 이 함수를 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봐놨다가 이 키 다운은 반대로 화살표 아래로 내려오는 이 키를 눌렀을 때 이거 다운, 이름이 다운 키인데 이 키가 눌러지면 역시 템프 C를 사용해서 템프 C가 80도 이하면은 5도씩 감소하는 겁니다. 80도 이상이면 이 키를 누를 때마다 10도씩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 파이어를 콜하네요. 자, 메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C에서는 메인이라고 해서 갈로를 하고 중갈로 열고 중갈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파이썬은 1칼럼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메인이구나. 물론 1칼럼에 def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지만 이거는 이제 함수 선언이고 그래서 선언은 항상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 그리고 이거 앞에 있었던 키업이라는 이런 함수 모든 함수들은 앞에 이렇게 선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터프리터가
키 다운을 나중에 메인부터 시작하는데 메인에서 만났을 때 키 다운이라는 함수가 뭔지 또 키업이라는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선언하지 않으면 이 메인부터 시작할 건데 이것을 쭉 번역기가 볼 때 키업이 뭔지 키다운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메인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셋업 하면 터틀의 화면의 크기를 300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잡겠죠. 이게 픽셀 단위입니다. 300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S라고 줍니다. 그래서 S.onKey S.listen 이런 메소드들은 화면에 클릭하는 거니까 화면 객체에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S 라는 객체를 만들고 스크린 객체를 만들고 S라고 썼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할 때.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 안 쓰고 이걸 전부 T로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 T는 터틀 객체입니다. 전부 T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그림 그리면서 거북이가 자꾸 나타나면 안 되니까 hide turtle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기니까 hide turtle 다 치는 게 기니까 HT입니다. HT hide turtl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북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림을 그립니다. 스피드 제로는 가장 빠르다 그랬죠. 그리고 체크파이어를 콜하네요. 체크파이어 현재 온도는 50도라고 미리 줬죠. 초기값으로. 그걸 가지고 체크파이어 함수를 콜하니까 이 체크파이어에서 50도면은 여기에 해당하죠. 템프C는 여기에 모든 함수 앞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변수가 되죠. 파이썬에서는 이걸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모든 함수 앞에 있으면 글로벌 변수가 되는데 사용할 때 이 변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할 때 글로벌이라고 줘야 됩니다. 여기는 왜 템프C를 사용했는데 글로벌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 글로벌이라고 써야 정상입니다. 글로벌 템프C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컬인 템프C가 이 안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로컬하고 글로벌하고 혼동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써도 됩니다. 템프C가 글로벌이라는 거 안 써도 템프C는 당연히 여기서는 이 바깥에 있는 이 글로벌을 사용하겠죠. 여기 키업에 와서는 왜 그러면 글로벌 템프C라고 했느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템프C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템프C equal 70
이렇게 줬다면은 이거는 로컬입니다. 왜냐하면 이 템프 C가 요 안에 함수에서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글로벌 템프 C라고 이걸 안 해주면 여기에 템프 C는 이 글로벌 변수 이 75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함수 안에서 똑같은 템프 C가 있을 때 글로벌인지 로컬인지 이걸 확실히 모르면 어떤 거냐, 이럴 때는 로컬이 있으면 무조건 로컬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글로벌로 선언하면 템프 C는 앞으로 글로벌 변수를 사용해라. 이게 서로 있더라도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해되죠? 글로벌 변수를 사용해라. 그런데 여기서는 글로벌이라고 없어도 로컬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줘도 된다. 이야기고. 자, 50이면 요거니까 스테타스 제로가 되죠. 그래서 스테타스 제로를 하고 요 문장들에 의해서 서클 20인 원이 그려지고 색깔은 뭡니까? 흰색. 그때는 스테타스가 제로니까 흰색이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좌표로 가서 라이트 할 때는 여기 정상 이렇게 나타날 거고, 여기에 50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준 것이 이겁니다. 체크 파이어. 이 함수에서 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나타나고 흰색으로 나타나고 여기 정상, 여기 50도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Key, 여기서부터는 이벤트가 들어와야 수행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벤트가 구동시킨다 해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벤트 드리븐, 이벤트가 구동시킨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키 중에서 어떤 게 들어오느냐, 그걸 끝까지 주시하면서 듣는 것이 이 리슨입니다. 리슨, 이벤트 드리븐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듣고 있다가 업키, 그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이 키 이름이 업입니다. 업키가 들어오면은 키 업을 수행을 하고, 이 화살표 이름이 다운입니다. 다운이 입력되면 키 다운을 수행하는 겁니다. Q를 입력하면 요거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알파벳은 따로 그 키의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A키를 A키는 이렇게 그냥 A 하면 되고 B키는 B 하면 됩니다. 요거는 Q키입니다. Q를 누르면 s.by, 역시 이것도 t.by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크린을 닫는 겁니다. 요거 터틀 화면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안 나타나죠. 끝나죠. 그 다음에 업키를 누르면은 키업, 바로 위에 있는 요 함수를 수행해서 요 템프 C를 5도씩 증가하거나
10도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 파이어. 청색으로 나타나는 동그라미를 그리든지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동그라미를 그리든지 하는 것이 체크 파이어죠. 그 다음에 다운 키를 누르면 키 다운이라는 요게 수행되죠. 그래서 5도씩 감소하든지 10도씩 감소하고 나서 체크 파이어를 콜해서 그 상태에 맞는 원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설명할게. 람다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온키 이렇게 이벤트 드리븐 문장을 만들 때 이 키가 눌러지면 수행해야 될 함수, 이것을 콜백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콜백 함수, 이 콜백 함수가 파라메타가 필요할 때는 키업 꼭 파라메타에 해당하는 갈로를 써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C를 공부하든지 어떤 랭귀지를 공부할 때 항상 이름 다음에 갈로가 있으면은 이건 함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키업 이것이 분명히 함수인데, 물론 키다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s.by도 이 s라는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갈로가 있어야 되는데 콜백 함수를 적을 때는 갈로를 안 씁니다. 갈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파라메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라메타가 필요할 때는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파라메타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드리븐 문장을 만들 때는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람다 익스프레션은 요 문장을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람다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콜백 함수 이걸 적습니다. 람다라고 적고 이렇게, 그 다음에 s.by 앞에도 람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콜백 함수를 다른 말로 또 핸들러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가 파라메타를 필요로 할 때 람다식을 사용합니다. 이 람다식은 혹은 람다 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람다식에 대해서 원래 이 람다식은 anonymous function, 그러니까 무명함수, 이름이 없는 무명함수 그러기도 하고, 무명 그러니까 유명의 반대 같으니까 유명하지 않은 함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익명함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anonymous function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anonymous function, 이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프린트 문 안에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출력하려고 할 때 아주 간단한 한두 줄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식은 def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함수 이름 주고 또 리턴 문 작성하고 적어도 한 3줄 정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나는 함수는 이렇게 람다식으로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람다 이렇게 쓰면 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파라메타입니다. 파라메타는 나는 줄여서 PRM 쓰든지 PRMT 이렇게 씁니다. 파라메타. 파라메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게 함수의 body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라메타와 body니까 파라메타와 body만 존재하는 간단한 함수를 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람다라고 적을 때 원래 람다는 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키보드에 없으니까 꼭 X 같네요. 자, 람다 이게 람다인데 이게 키보드에 이런 기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람다라고 다 적어주는데 꼭 B라는 글자가 꼭 들어갑니다. 스펠링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XY에 인수를 줘야 되니까 인수는 바깥에서 그러니까 요 지금 갈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이 바깥에서 다시 갈로를 해서 인수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x에 20, y에 30이 대입돼서 이제 그 결과 50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는 거죠. 프린트 문 안에 적지 않고 람다식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고 equal 하고 anonymous function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줬다면 anonymous function 갈로 안에 20, 30 이렇게 주면 x에 20, y에 30이 대입돼서 역시 똑같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람다를 가져왔다고 해놓고 이거는 이름 아닙니까? 원래 람다식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름 없이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차차 이것이 유용하게 쓰이니까 DF라고 안 적고 간단하게 적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익명함수 만들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차차 이제 변형돼서 이런 것들도 허용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람다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파라메타가 없네요. 여기 콜론 앞에는 람다 쓰고 파라메타 적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body인데 이 body에 keyup이라는 함수를 준 겁니다. 파라메타가 없으니까 갈로는 하되 이 안에 이제 파라메타가 없죠. 이 함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번에는 갈로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파라메타가 꼭 필요한 경우 때문에 람다라는 걸 도입했는데 그때 파라메타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갈로 로 두면 되고 파라메타 필요하면은 이 자리에 파라메타를 주고 그 파라메타 x를 만약 x 같으면은 x라는 파라메타 필요하면은 이 자리에 x라고 열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람다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7 세그먼트로 요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것, 이런 응용을 하겠습니다. 7 세그먼트라는 것은 LED가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해서 이걸 7 세그먼트 라고 하는데, 1 같으면은 요것과 여기에 불이 오겠죠. 나머지는 다 꺼지고, 2 같으면은 2는 여기에 불이 오고, 요거 여기에 불이 오고, 여기 불이 오고, 여기 불이 오고, 여기 불이 오고, 여기 불이 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뒤에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버리면은 또 앞에 거 다시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요게 A고, 요거 B고, 요 내려오면서 C고, D고, E, F, 그리고 가운데 걸 G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순서 잘 외워 놓읍시다. 그래서 2라는 것은 AB에 이렇게 불이 오고, 그 다음에 DE에 불이 왔습니다. AB에 불이 오고, DE에 불이 오고, 그리고 G에 불이 온다. 나머지 제로도 그렇고 1도 그렇고, 여기 이제 불이 오는 걸 1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제 요 7 세그먼트를 요 만드는 소자가 공통 캐소드 타입이 있고 공통 애노드 타입인데 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건 생략하고, 자, 요거 공통 캐소드 타입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불이 안 온 요것을 베이스라고 해서 7 세그먼트 S7 세그먼트라는 뜻의 SEG 언더바 베이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언더바 LED 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또 뒤에 슬라이드에 요 이름들이 사용되니까 또 미리 알아놔야 되겠네요. 자, 요 LED에 A 요 자리에 불이 올 경우에 요걸 나타내는 그림 .gif 파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B 요 그림을 나타내는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그림, 요거는 B.gif네요. 그래 각각 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 파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 파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렇게 실습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 세그먼트 num이라는 이 리스트, 이게 전체 큰 리스트 안에 작은 리스트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이중 리스트라고 그러죠. 그 C에서 2차원 배열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리스트 안에 리스트입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 자료 구조가 리스트입니다.
C는 배열이죠. 자, 첫 번째 있는 이 리스트는 제로를 나타내고, 두 번째 있는 거는 1을 나타내고, 세 번째 있는 것은 2를 나타냅니다. 아까 전에 1, 1, 0, 1, 1, 0, 1이라는 걸 예를 들었죠. 2일 때. 그러니까 요 1은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요 1은 이 자리를 이야기하고, 요 1은 여자를 이야기하고, 요 1은 요거 아니죠. A, B, C 여기 D니까 여자를 이야기하고, 요 1은 요거 이야기하고, 요 맨 끝에 요 1이 여자를 이야기하니까 요것 이제 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를 나타낸다. 나머지도 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은 2차원 리스트를 제일 먼저 마련해야 되죠. 불이 안 온 것은 언더바 베이스고, 요 불이 오는 요 각각의 세그먼트는 언더바 LED라고 해서 나중에 자료 구조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요거는 이제 제로라는 것을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물론 우리가 키보드에서 2라고 치면은 2가 나타나겠죠. 이건 제로라고 쳤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결과창입니다. 자, 이렇게 이 리스트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 베이스라는 거 있었죠. 베이스는 .gif라는 그림이 바로 베이스입니다. 이 그림을 로드해서 가져와야지 되는 거죠. 그럴 때 꼭 양가에 더블 코테이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D라는 리스트는 이 리스트 안에 그림을 A에 해당하는 그림, 그러니까 A는 이거였죠. 이 그림.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이 그림, C는 이 그림이었죠. C. 이런 등등 그 그림들을 각각 A.gif, B.gif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서 리스트 안에 저장해서 언더바 LED라고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들이 로드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 말도 없는 이 그림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림의 위치를 나타내는 패스가 없습니다. 이 패스를 줘야 되는데, 패스가 C 밑에, 밑에 할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하죠. 물론 슬래시 해도 됩니다. 윈도우 때문에 백슬래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코드로 작성할 때는 백슬래시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헷갈리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C에 슬래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원래 유닉스에서부터 원칙적으로는 슬래시로 이렇게 작성해 줘야 됩니다. 패스를 나타낼 때. 근데 윈도우에서 백슬래시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윈도우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MS 윈도우를. 그래서
코드에서 우리가 백슬래시를 쓸 때는 백슬래시로 쓰자,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겁니다. 자, 백슬래시로 표현하겠습니다. C 밑에 보통 사용자라고 하는, 영어로는 users가 되겠죠. users 밑에, 우리말은 이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 탐색기 같은 거 찾을 때는 사용자라는 폴더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밑에 보통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 컴퓨터는 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고, 그것 밑에 파이참으로 깔았으면은 파이참이라는 요 대문자입니다. 요게 대문자, 요거 대문자. 파이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문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파이참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존재합니다. 파이참을 깔았을 때. 그거 밑에 내가 이런 실습을 할 때 만든 거, 뭐 EX1이라고 하든지 2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EX2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밑에 어떤 파일들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할 때는 요게 파이참을 띄우면 여기에 결과창이 나타나고 여기는 코드가 나타나잖아요. 요걸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창이고, 이거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창이고, 여기는 브라우저라고 그래서 내가 현재 작업 중인 파일들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죠. 이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있고, 이 프로젝트 밑에 있는 파일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 내가 현재 어떤 A라는 A.Python 이라는 코드를 작성 중이면은 요거 EX2 밑에 있는 A.Python 이 여기에 있고, 요것을 지금 작성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브라우저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프로젝트죠. 요 프로젝트가 있고, 요거 밑에 이제 A.Python이 있게 될 건데, 여기 그림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 밑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탐색기 같은 걸 통해서 여기다 다 저장시켜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 놓으면 코드에서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디폴트로 이 패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져옵니다. 이 그림 파일을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이 그림 파일들이 반드시 모두 이 폴더 안에, EX2라는 폴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 생략했을 때, 전부 생략되어 있잖아요. 생략했을 때 인터프리터가 이것을 찾아서 로드를 해줍니다. 제일 먼저 이 파이참 프로젝트 밑에 있는, 내가 현재 지금 이 파이참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부터 먼저 찾는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 밑에 저장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바탕화면에 이런 그림을 두고 작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탕화면을 나타내는 패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바탕화면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C 밑에, 유저스 밑에, 그리고 자기 이름 나오고, 바탕화면이라는 것은 우리말이고 영어로는 다큐멘트죠. 미안합니다. 다큐멘트는 문서네요. 그럼 문서라고 합시다. 다큐멘트 밑에 이 파일을 뒀다면은 이 문서네요. 바탕화면은 하면은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폴더 안에 이 그림 파일을 뒀다면은 이걸 꼭 적어야 되죠. 적고 백슬래시 하고 7 세그먼트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GIF 이걸 다 적어야 됩니다. 다 적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패스를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림 파일을 다룰 때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우리 2차원 리스트 설명했잖아요. 2차원 리스트 각각의 숫자를 나타내는 2차원 리스트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풀이하기 위한 코드인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그림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 코드에서 함수가 항상 메인보다 앞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있는 함수부터 설명하고 이제 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로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누르면 키 제로라는 이 함수가 수행됩니다. 1이라는 걸 누르면은 키 1, 2를 누르면 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략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키 10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네요. 키 10은 clear stamps 그러니까 t.stamps 하면은 딱 도장 찍듯이 찍는 거죠. 지금 전부 도장 찍듯이 찍으면서 나타내는 거니까 그것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clear stamps 이렇게 클리어 해주는 것이 키 10입니다. 원래 10이라는 거 원래는 없잖아요. 키보드에. 그래서 키 10으로 했는데 클리어하고 여기 DISP display num10을 콜합니다. 그럼 DISP num 이라는 함수가 여기에 있네요. 이 함수에 파라메타로 10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10 이하면은 이걸 수행하는데 10이면은 이것만 하고 끝내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이제 자꾸 바뀌는데 현재 요거로 결정된 베이스 여기 있네요. 베이스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게 베이스입니다. 그림. 그러니까 s10.gif 라는 요게 로드돼서 요 이름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이프가 되고 그러니까 터틀에 우리 터틀이라고 쓰면은 거북이가 나타나고 요 갈로 안에 트라이앵글이라고 쓰면은
삼각형이 나타나고 에러라고 쓰면은 화살표가 나타나는 그것이 쉐이프였죠. 그 쉐이프를 요걸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베이스로. 그리고 스탬프 하니까 여기 도장이 딱 찍히듯이 그 현재 좌표에 딱 찍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키 제로가 눌러지면 DISP num 제로가 콜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 K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면 베이스가 먼저 한번 찍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행합니다. 자, 0, 1, 2 등등 9까지는 비슷한데 이것이 수행된다는 것. 자, 이것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